이번 강좌에서는 엑셀에서 셀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과 이를 활용하여 선택형 문제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인지 객체의 어드레스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드레스 속성에는 여러 개의 인수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인수 row absolute 행 절대 주소입니다. true로 설정 시 행 주소를 절대 주소로 표시해 줍니다. column absolute 열 절대 주소인데요. true로 설정 시 열 주소를 절대 주소로 표시해 줍니다. reference style 참조 스타일인데요. 엑셀 A1으로 설정 시 A1 방식으로 표시해 줍니다. 엑셀 R1 C1으로 설정 시 R1 C1 방식으로 표시해 줍니다. external 외부인데요. true로 설정 시 외부 주소와 셀 주소로 표시해 줍니다. 다시 말해 파일명과 시트명을 포함한 셀 주소를 표시해 줍니다. relative to 상대적 위치인데요. 행과 열이 상대 주소이며 R1 C1 방식에서 적용됩니다. relative to에서 지정한 셀을 기준으로 셀 주소를 표시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F5 셀을 기준으로 A2 셀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면 R-3, C-5라는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R은 행방향입니다. 즉 상하 방향입니다. C는 열방향, 좌우 방향입니다. 행방향으로 위쪽으로 3칸, 열방향으로 왼쪽으로 5칸 이동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A2 셀이 F5 셀에 위쪽으로 3칸, 왼쪽으로 5칸 위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시를 가지고 어드레스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F8키를 눌러 매크로를 한 행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F8 range d1.addr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드레스 뒤에 인수가 모두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D1 셀에 행 주소와 열 주소를 절대 주소로 보여줍니다. F8키 누르겠습니다. F8 2,2 셀, 2,2 셀에 행 주소와 열 주소를 모두 절대 주소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행의 주소와 열의 주소를 true로 놓았는데요. 이랬을 경우에는 행 주소는 절대 주소, 열 주소는 절대 주소, 행과 열을 모두 절대 주소로 보여줍니다. 위의 명령과 똑같은 명령이 됩니다. F8키 눌러 실행하겠습니다. F8 행 주소와 열 주소를 모두 절대 주소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행 주소를 true, 열 주소를 false로 놓으면 행 주소는 절대 주소로 열 주소는 상대 주소로 보여줍니다. F8키 눌러 실행하겠습니다. F8 그러면 행 주소는 절대 주소로 열 주소는 상대 주소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행 주소를 false로 열 주소를 true로 놓으면 행 주소는 상대 주소로 열 주소는 절대 주소로 보여줍니다. F8키 눌러 실행하겠습니다. 행 주소는 상대 주소로 열 주소는 절대 주소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행 주소를 true, 열 주소를 true, 참조 방식을 엑셀 A1으로 설정하면 A1 참조 방식으로 행 주소와 열 주소를 절대 주소로 보여줍니다. F8키 눌러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A1 방식은 열 주소는 알파벳, 행 주소는 숫자로 나타내지죠. 행 주소, 절대 주소, 열 주소, 절대 주소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행 주소를 true, 열 주소를 true, 참조 방식을 엑셀 A1, 파일명 표시 여부를 true로 설정하였습니다. 파일명과 시트명을 보여주고 A1 방식으로 행 주소와 열 주소를 절대 주소로 보여줍니다. F8키 눌러 실행하겠습니다. F8 파일명, 시트명, 행 주소, 절대 주소, 열 주소, 절대 주소로 보여주었습니다. 파일명은 address.xlsm, address.xlsm입니다. 시트명은 어드레스입니다. 행 주소를 절대 주소로, 열 주소를 절대 주소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행 주소는 true, 열 주소를 true,
참조 방식은 엑셀 A1 파일명과 시트명을 보여줄지는 false로 설정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경우 파일명과 시트명은 보여주지 않고 A1 참조 방식으로 행주소, 열주소를 모두 절대 주소로 보여줍니다. F8키 눌러 실행하겠습니다. F8 파일명과 시트명은 보여주지 않고 A1 참조 방식으로 행주소와 열주소를 모두 절대 주소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행주소를 false, 열주소를 false, 참조 방식을 엑셀 R1, C1, 파일과 시트명을 보여줄지 여부를 false로, 참조 기준이 되는 셀이 F3셀, 이것은 F3셀을 기준으로 해서 파일명과 시트명을 보여주지 않고 R1, C1 방식으로 D1셀에 상대적인 위치를 보여줍니다. F3셀 녹색 셀입니다. D1셀 파란색 셀입니다. 녹색 셀을 기준으로 파란색 셀의 위치를 표시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녹색 셀을 기준으로 행방향이죠. 행방향. 위아래 행방향. 위로 한 칸을 이동하면 마이너스 1. 또 한 칸 이동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녹색 셀을 기준으로 아래 방향으로 이동하면 1, 2 이렇게 됩니다. 이 녹색 셀을 좌우 열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죠. 왼쪽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하면 마이너스 1. 왼쪽 방향으로 두 칸 이동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1,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하면 2. 그러면 이 녹색 셀을 파란색 셀로 이동을 해보면 위쪽 방향으로, 행방향이죠. 위쪽 방향으로 한 칸, 두 칸, 행방향으로 위쪽으로 이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행방향으로 마이너스 2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R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열방향으로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이동했기 때문에 C 마이너스 2 이렇게 나타납니다. F8키 눌러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R 마이너스 2, C 마이너스 2 이렇게 표시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C4셀을 기준으로 D1셀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 줍니다. C4셀 분홍색 셀인데요. 자, 이 분홍색 셀을 기준으로 파란색 셀의 상대적인 위치를 구해보면 우선 행방향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R-3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 방향으로 1만큼, 열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C21 이렇게 될 겁니다. F8키 눌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8 그러면 R-3 C1 이렇게 표시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렐러티브 인수를 사용한다면 R1, C1 참조 방식에서만 적용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래 식들을 한번 볼까요? F3셀을 기준으로 D1셀의 상대적인 위치를 구하는데 주소를 절대 주소를 요구한다든가 또는 참조 방식을 A1 참조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이 주소는 상대 주소로, 참조 방식은 R1, C1 참조 방식으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F8키 눌러 매크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F8. 다음 매크로 예시는 레인지 객체의 행좌표, 행번호와 열좌표, 열번호를 구하는 예입니다. row는 선택된 영역에 첫 번째 셀의 행번호를 되돌려 줍니다. 칼럼은 선택된 영역에 첫 번째 셀의 열번호를 되돌려 줍니다. F8키를 눌러 매크로를 한행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F8, F8. 다음은 D2셀의 행번호, 즉 행좌표를 보여줍니다. F8키 눌러 실행하겠습니다. F8. 그러면 D2셀, 2셀인데요. 이 D2셀의 행좌표 2죠. 자, 2를 표시해 줬습니다. 다음은 D2셀의 열좌표, 열번호를 표시해 줍니다. D셀의 열번호 1, 2, 3, 4, 4입니다. F8키 눌러 실행해 보겠습니다. F8, 4 바르게 표시해 줬습니다. 다음은 D4셀에서 27셀까지의 영역입니다. D4셀에서 27셀, 바로 이 녹색 부분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의 row, 행번호, 행좌표는 첫 번째 셀의 행좌표입니다. 4가 되겠습니다. 4.
F8키 눌러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F8 그럼 4가 됐죠. 이 영역의 첫 번째 셀에 열 번호, 열 좌표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셀이 이 셀인데요. 이 셀의 열 번호 1, 2, 3, 4, 4가 되겠습니다. F8키 눌러 실행해 보겠습니다. F8, 4입니다. F8키 눌러 매크로 종료하겠습니다. F8. 그러면 이제 셀 주소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선택형 문제를 제작하는 매크로 프로시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파란색 바탕 셀의 주소를 행은 절대 주소로, 열은 상대 주소로 나타내면 이 파란색 셀을 행은 절대 주소, 행번호, 행좌표는 1이죠. 그 다음에 열번호, 열좌표는 F입니다. 자, 여기서는 A1 참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은 절대 주소이므로 $1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열은 상대 주소라고 했는데요. 달러 표시를 하면 안 되겠죠. F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텐데요. 2번을 선택했을 때 정답임을 안내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강좌에서 다루었었는데요. 워크시 셀렉션 체인지 이벤트를 사용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키와 F11키를 동시에 눌러 VB 편집창을 엽니다. Alt F11.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활용 시트 객체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상단에 좌측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시고 워크시트를 선택합니다. 우측에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시고 셀렉션 체인지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해당 이벤트에 대한 기본 코드가 작성됩니다. 이곳에 이벤트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미리 작성해 놓은 이벤트 프로시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켓은 현재 선택된 셀 객체입니다. 만약에 인터섹트 교집합이죠. A2 셀에서 D2 셀까지 영역, A2 셀에서 D2 셀까지 영역,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영역과 타켓, 내가 선택한 셀의 인터섹트, 공통되는 영역이 없지 않다면, 즉 공통되는 영역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A2 셀에서 D2 셀, 이 사이에 내가 한 셀을 선택했다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타켓.어드레스 어드레스, 내가 현재 선택한 셀의 주소가 $B, $2 절대 주소로 표시했죠. 어드레스 뒤에 인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주소지요. 절대 주소. $B, $2 즉 이 셀입니다. 이 셀. 이 셀을 선택했다면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정답입니다를 안내할 겁니다. 만약에 현재 선택한 셀의 주소가 $B, $2가 아니라면 그러면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라는 안내를 해줄 겁니다. 이곳에서는 셀의 주소를 이용해서 이 정답을 확인했는데요. 현재 선택한 셀의 행좌표, 행번호와 현재 선택한 셀의 열좌표, 열번호를 이용해서도 이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 프로시저가 바르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B 편집창 닫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 시트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2번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정답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확인. 다른 셀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확인. 그러면 이 영역 바깥을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아무 안내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가 바르게 동작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엑셀에서 셀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좌부터는 엑셀에서 작업할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